너도 해본 거 아니야? 네. 근데 달라? 아침. 오전 오후 밝힌 거야? 자, 시작합시다. 조건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어쨌든 확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확률. 자, 확률인데, 자, 특정 조건이 들어가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직독직해 하자면, 알겠지? 자, 근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확률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이제 써볼게. 자, A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 전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라고 정했었죠. 맞아?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어. 전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분에, 자, 그 다음에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로 우리가 비율을 나타냈던 걸 우리가 이제 사건 A의 확률이다라고 했었죠. 맞아? 자,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구했던 확률은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전체를 기준으로, 자, 특정 사건을 바라봤었잖아. 맞아, 준영아? 근데 조건부 확률은 이제 특정 사건 안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사건을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말로만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뭐 할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 그려볼 거야.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리게 되면 S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그려볼게. 자, 사건 A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자, 사건 B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A라고 하는 녀석의 확률은 이 전체 경우의 수 부분에 사건 A를 요만큼을 분자로 보고 비율로 나타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사건 안에 들어있는 사건 A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비율을 써서 나타내자면 이 조건부 확률을 보통 어떻게 써? 이렇게 써요. A, 바, B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B라고 하는 새끼를 전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의 확률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끼를 이제 나타내게 되면 얘는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봐봐. 사건 B를 기준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건 A를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를 규빈아 B분의 A라고 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전체는 사건 B이기 때문에 A 안에서도 이 바깥쪽에 있는 건 내가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없겠죠? 누구만 사용해? A하고 B 안에 들어있는 교집합만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건 B분의 사건 A 교집합 B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새끼도 조건부 확률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전체 사건을 기준으로 A를 바라보는 새끼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 얘는 굳이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사건 S분의 사건 A 교집합 S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규빈아, 이거 자체가 결국은 누구랑 똑같아? A랑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 그냥 A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건부 확률로 나타낼 필요는 없었다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의 관점에서 본 거냐면은 확률의 관점에서 본 거야.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뭐의 관점에서 봤다고? 확률의 관점에서 본 건데, 우리가 사실 확률이라고 하는 건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자, 사건 B의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조건부 확률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뭐의 관점에서 지켜본 거야? 경우의 수 관점에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따져보게 됐죠.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럼 얘를 따로따로 정리하면 돼. 자, 요 새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나타내면은, 자, 전체 사건분의 사건 B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규민아? 자, 근데 요 새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건분의 어떻게 되겠어? 교집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준영아?
근데 얘를 분모분의 분자라고 두게 되면 S가 소거되면서 B분의 교집합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할 거고, 여기서 이제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확률의 곱셈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의 곱셈정리.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거다? 지금 주어진 이 식에서, 규빈아, 내가 양변에, 자, 확률 B를 곱하게 되면 그 새끼가 어떻게 되냐면, 자, 사건 A하고 사건 B의 교집합은 우리가, 자, 사건 B 곱하기, 자, 사건 A과 B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게 덧셈 정리 중 하나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여기가 A가 되겠죠. 그쵸? 그럼 그 새끼를 여기다 또 곱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사건 A 곱하기, 자, 사건 B바 A 이런 식으로 덧셈 정리를 하나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유도할 수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정확하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이것만 제대로 알고 가자.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 조건부 확률을 이어서, 이 개념을 이어서 뭐를 설명할 거냐면 요거를 하나 설명해 볼 거야. 그렇다는 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조건부 확률을 봤을 때, 규빈아, 사건 A하고 사건 A와 B라고 하는 조건부 확률은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 사건 A는 여기 A 전체를 본 거지만 이 조건부 확률은 B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빨간색만 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같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물론 같을 때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얘네가 같다고 했죠. 그렇죠? 자, 지금 이 사건 A하고 B의 조건부 확률이 다를 때 우리는 이 두 사건 A, B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서로 종속관계다라고 해요. 종속관계. 종속이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한 거야. 종속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한 거야. 그러면 규빈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어떨 때는 같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같을 때는 우리가 사건 A하고 사건 B를 우리는 앞으로 독립이라고 할 겁니다. 독립. 자, 그럼 간단하게 말할게. 독립.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독립이 맞아. 자,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한테 독립했잖아. 그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터치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맞아?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독립이라고 하는 새끼는 결국 사건 A하고 사건 B가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사건 A하고 사건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를 우리 독립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규빈아, 그렇다는 건 종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했던 그 독립의 반대가 되겠죠. 맞아? 왜? 조건이 반대가 되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사건 A, B는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얘를 준다. 영향을 서로 주는 사건 두 개를 우리 뭐라고 하자? 종속이라고 하자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예를 딱 들어볼게. 자, 독립이 된 상황에 대한 예를 딱 들어볼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내가 동전을 던질 거야. 첫 번째 동전 던질 때랑 두 번째 동전 던질 때랑 반드시 같다? 미안. 첫 번째 동전 던질 때랑 두 번째 동전 던질 때랑 서로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안 주죠, 그쵸? 똑같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똑같이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맞아? 자, 그럼 비슷한 것도 뭐 있어? 면이 몇 개인 거? 6개인 거. 주사위. 주사위를 던질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건이 독립이겠죠. 괜찮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자, 제비뽑기인데 내가 여기다 물음표를 조금 쓸 거거든? 왜 물음표를 쓸 거냐면 제비뽑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경우에서만 독립이고요. 그 경우가 아니면 우리 종속이라고 할 거야. 규빈아, 정신 차려. 자, 뭐냐면은 내가 제비를 뽑을 거야. 자, 준혁아, 지금 여기 볼펜 중에 이거 펜 중에 하나 뽑을 거야. 자, 내가 하나 뽑았어. 근데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가져갔어. 그럼 그 다음에 준혁이가 뽑을 거거든. 자, 내가 분필을 하나 뽑는 거랑 그 다음에 준혁이가 뽑는 행위는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지금 영향을 주죠. 왜? 내가 이거를 뽑아서 가져가 버렸잖아, 그치? 원래 6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지금 준혁이는 5개 중에 하나만 뽑겠죠. 내가 뽑음으로 인해 얘가 영향을 받았잖아, 그치?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종속이라고 하자는 거야. 미안. X가 프로그램이죠. 영향을 주는 거, 그치?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뽑은 다음에 이거를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그 다음에 준영이 뽑으라고 했어. 그럼 이런 건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영향을 안 주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독립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제비뽑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서만 독립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금 제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멘트가 들어가. 자, 제비를 다시 넣었다 라는 이 멘트가 들어가야 얘랑 플러스가 되면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독립인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근데 만약에 이 멘트가 없어. 그럼 제비뽑기는 독립이 아니라 뭐로 가야 돼? 중속으로 가야겠죠. 맞습니까? 기변이 괜찮아? 괜찮아?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동전과 주사위 혹은 제비뽑기가 독립인 사건이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모든 문제가 동전, 주사위, 제비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사건 두 개가 정말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별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돼. 알겠지? 자, 그게 뭐냐면 이거야. 자, 지금 독립을 만족하려면은 사건 A하고 조건부 확률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준영이 맞아? 자, 근데 얘를 내가 확률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자, 사건 B 분의 사건 A 교집합 B가 될 거 아니야, 비비나. 맞아? 이거를 내가 양변에 사건 B를 곱하게 되면, 자,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양변에 사건 B를 곱하게 되면 사건 A 곱하기 사건 B가 결국은 뭐가 돼? 사건 A 교집합 B의 관계가 되죠. 맞습니까? 우리가 두 개의 사건은 A, B를 가지고 요 등식을 성립하는 두 사건을 앞으로 뭐라고 하자? 독립이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얘가 만족하면 독립이냐며, 그치? 그럼 독립이 만족하면 얘도 만족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얘를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독립판정법이라고 부릅니다. 독립판정법.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볼 때 사건 A하고 B가 독립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얘부터 쓰고 시작한다고. 이해되니? 이게 너네가 첫 번째로 조금 기억해야 될 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두 번째는 이거야. 제가 아까 처음에 썼던 식인데요. 사건 A하고 사건 A바 B가 같다고 했잖아. 아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개념이 뭐냐면은,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건 A, B가 독립이면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안 준다라고 했었죠. 맞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자, 지금 얘 A바 B라고 하는 조건부 확률이잖아. 그치? 자, 근데 얘네 B가, A, B가 독립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영향 안 준다고 했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이 새끼를 배제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얘를 배제하니까 그냥 사건 뭐가 돼버렸어? A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로 지금 얘를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얘로 다시 얘를 설명해 본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독립이면 이 모든 게 성립한다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독립인지 판정하는 거는 각각의 사건을 곱했을 때 교집합이 되면 된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각 사건의 여집합의 관계입니다. 자, 요거 혹시 왼쪽 지우고 시작해도 되겠니? 왼쪽 지우고 시작할게. 펜 주고. 자,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드릴 겁니다. 자, S가 있고. 자, 그릴 거고요. 자, 사건 A가 이렇게 있고 사건 B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그때 2, 3, 3, 2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볼게. 자, 그럼 내가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독립인지 확인하고 싶어. 자, 그럼 사건 A하고 B가 독립인지 확인하려면은 자, 요게 성립해야 돼. 사건 A 곱하기 사건 B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준영아? 교집합하고 똑같아야겠죠. 이걸 만족했을 때 두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자, 첫 번째 그거자. 자, 준영아, A 사건 A의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5, 즉 2분의 1이 되겠죠. 자, 곱하기 사건 B는? 그치, 5분의 3이야. 자, 규빈아, 근데 교집합의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10분의 3이죠. 자, 준영아, 근데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아? 그럼 사건 A는 독립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 괜찮아?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A를 여집합했어요. 그럼 얘는 여집합하고 B하고 A의 여집합하고 B가 독립인지 확인하려면은
자, 둘을 곱했을 때 A 여집합, 교집합 B의 확률하고 똑같아야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준영아, 여집합의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그치, 이 녀석이 반대가 되죠. 그쵸? 2분의 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새끼는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3. 5분의 3 똑같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준영아. B 교집합 A의 여집합을 우리가 B 빼기 A라고 하는 차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 새끼의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그러면? 2분의 1. 응? B 빼기는 0이 아니야? 10분의 몇이야? 10분의 3이죠. 규빈아, 자면으면 똑같아? 네. 똑같죠. 맞아요? 그럼 A 여집합하고 B도 서로 뭐라는 거야? 독립이라는 거죠. 자, 또 해볼게. 자, 이번에는 A 곱하기 B 여집합 얘가 A 교집합 B 여집합이랑 똑같은지 확인해보자. 자, 준영아, 얘 몇 분의 몇? 2분의 1. 얘는 몇 분의 몇? 5분의 2. 5분의 2. 자, 얘는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어? A 빼기 B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 새끼 확률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 응? 5분의 1. 5분의 1이야? 5분의 1이네. 자, 자면으로 똑같아? 얘도 동일이네.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여집합일 때 해볼게요. B죠. 괜찮아요? 자, 첫 번째 가보자. 2분의 1 그대로 똑같아? 자, 그 다음에 5분의 몇이야?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준영아, 얘는 뭐야?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그쵸? 합집합의 여집합은 여기잖아. 그치? 그럼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 또 똑같니? 또 똑같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만약에 사건 A랑 B가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은 자, 얘만 여집합하든 또는 B만 여집합하든 아니면 A하고 B가 둘 다 여집합하든 얘네조차도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야? 독립이 돼버린다는 거야. 알겠니? 사건 A하고 B가 독립인지 확인했으면은 이 새끼들을 여집합해도 무조건 뭐가 된다? 독립이 된다는 거야. 괜찮아? 오늘 여기까지 일단 배울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 내용이 몇 쪽이냐면 5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58쪽에 있는 내용.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기본 문제 풀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규빈아, 알겠지? 자, 그래서 몇 쪽 넘어가냐? 자,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 자,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45번부터 볼까요? 345번 쉽죠?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사건 A가 5분의 3이라고 돼 있어요. 사건 A가 5분의 3. 자, 그다음에 사건 B가 몇 분의 몇이라고 돼 있어, 준영아? 3분의 1. 자, 그 다음에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 돼 있어? 15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럴 때 뭐를 구하라고 돼 있어? B바 A 조건부 확률 그리고 A바 B 조건부 확률 구하라고 돼 있죠. 맞아? 자, 방법은 두 가지야, 김이나. 저 조건부 확률을 10을 풀어 헤치는 거랑 두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랑. 우리 저번에 시험 대비 생각했을 때 저는 벤 다이어그램 많이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자, 그 전에 이거 내가 뭐 하자고 했죠? 통분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 준영아? 15분의 9만니? 얘는 15분의 몇이야? 5. 마지막 얘는 그대로 15분의 1이겠죠. 자, 얘를 제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S A B. 자, 준영아, 교집합 몇 개야? 한 개 맞아? 자, 그럼 여기 몇 개가 돼야 돼? 8개. 규빈아, 여기 몇 개 돼야 돼? 4개 돼야겠죠. 맞아? 자, 그럼 다 더하게 되면 준영아 몇이야, 여기 지금? 13이죠. 그럼 몇 개 더 있어야 돼? 2개 더 있어야 15개 되겠지,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자, B바 A니까, 규빈아, A가 기준이야, B가 기준이야? A. 뒤에 게 기준이야, 뒤에 게 기준. 봐봐. A를 기준으로 B를 보겠다. 몇 분의 몇? 9분의 1이 되겠죠. 오, 그쵸? 자, 두 번째.
자, B를 기준으로 A를 보겠다. 몇 분의 4분의 1 아니야? 5분의 1이겠죠. 그쵸? 답은 각각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46번 보겠습니다. 346번. 자, 지금 346번 보면은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자, 시행해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자, 그럼 소수 나오는데 준영아 소수 뭐 있어? 2, 3, 5. 자, 두 번째 홀수 맞니? 자, 홀수는 뭐예요? 1, 3,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교집합 찾아보자. 사건 A 교집합 사건 B는 뭐야? 2하고, 아이고, 3하고 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A 구하래. 그 다음에 교집합 구하래. 세 번째 뭐 구하래? A 바 B를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갈게. 자, 그러면 B 바 A죠. 자, 조건방울 B 바 A는 자, 어떻게 돼? 전체 A의 개수 중에서 3개 중에서 뭐를 보겠다? B를 보겠다. 자, 그럼 뭘 찾아야 돼? 3하고 5, 교집합의 개수 2 이렇게 가겠죠. 규빈이 괜찮아? 준영이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48번 보겠습니다. 348번 보겠습니다. 자, 348번 보면은 자, 100원짜리 지금 몇 개 있다고 했어요? 한 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각각 2개 있다고 돼 있죠? 그냥 이렇게 쓸게. 준영이 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동전 2개를 총 3개죠.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1개 나왔을 때 그것이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 자, 그럼 봐봐. 자, 동전을 던져서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앞면이 나올 때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규빈아. 자, 앞면이 1개 나왔을 때는 100원짜리가 하나 나왔을 때라. 그치?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각각 앞면이 됐을 때 2가지. 총 몇 가지가 돼? 3가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것 중에서 뭐라고 돼 있어? 그것 중에서. 이것 중에서. 그것이 100원짜리 동전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게 1로 올라가겠죠. 맞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조건법률은 이 분모 안에서 모든 경우의 수가 위로 튀어나와야 돼, 규빈아. 알겠지?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분이면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그래서 348번의 답은 3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5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곱셈 정리, 뭐 혹은 표 그려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굳이 안 할게요. 할까? 그래, 해보자. 그래, 하자. 자, 353번 보겠습니다. 자, 사건 A가 지금 몇 분이면 2분의 1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B가 3분의 1이라고 돼 있죠. 3분의 1.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자, B 바 A라고 돼 있죠? A를 기준으로 B를 봤을 때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1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럼 규빈아 우리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사건 A 교집합 B 구할 수 있겠니, 규빈아? 네. 원래 분모가 사건 A잖아, 그치? 사건 A를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맞아? 그럼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몇 분의 몇이야? 1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뭐 해도 상관없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봐도 상관없겠죠. 맞아? 저는 벤 다이어그램 되게 좋아해요. 자, 첫 번째 사건 S 그리고 자, 준영아 집합 몇 개 그릴까? 2개 그려야겠죠? 집합 A랑 또 집합 B. 네, 준영아 그 전에 이거 분모 다 뭐 해줄까? 12. 통분해주자. 자, 12분의 몇이야? 6. 얘는 12분의 몇이야? 4가 되겠죠? 자, 교집합은 한 개니까 여기 한 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는 이쪽에 5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이쪽에 3개 있겠죠? 그리고 합쳐서 12개가 돼야 되니까 9, 여기 옆에 바깥쪽에 3개 있겠죠? 자,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교집합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첫 번째 규빈아 교집합은 몇 분의 몇이야? 12분의 1 맞아요? 괜찮아? 자, 그리고 두 번째 구할 게 뭐야? 자, A바 B잖아, 그치? A바 B야. 자, 그럼 A바 B라고 하는 놈은 자, 전체 B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지금 몇 개 구하는 거야? 1개, A니까. Mi안해요. 맞죠? 4개 중에서 1개죠? 그치? 4분의 1이 되겠죠? 제가 더 센 정리 잘 안 쓰는지 알겠죠? 저는 웬만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갈 거라서 더
덧셈 정리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4번 보겠습니다. 354번. 자, 354번. 자, 지금 354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10개의 제비가 있다. 자, 그러면 총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준영아, 이 중에서 당첨 제비 몇 개라고 돼 있어? 응? 4개. 4개라고 돼 있어. 4개. 네, 낙첨 제비는 떨어지는 거. 몇 개 있을까? 떨어지는 제비 몇 개 있을까, 그러면? 5개요. 6개죠. 당황스럽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볼게. 자, 첫 번째. 임의로 한 개씩 2번을 뽑을 때 첫 번째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A, 두 번째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하자.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잘 봐, 이거. 내가 잘 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 사건 A를 구하래. 자, 사건 A의 확률을 구해보자. 그럼 내가 첫 번째로 뽑을 거잖아, 그치? 근데 첫 번째로 뭘 뽑을 거냐면 당첨 제비를 뽑을 거야. 그러면 10개 중에 몇 개야, 준영아? 4개가 되겠죠. 그럼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2번 잘 봐. 2번에 별표 하나 해줄까? 자, 2번에 별표하게 되면 미리 준비한 거 아니야? 네. 자, 2번 보면은 얘네 뭐라고 돼 있어? 조건 범위라고 돼 있네. 자, B바 A라고 돼 있는데 잘 봐. 이게 의미가 뭐였어?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B를 바라보겠다는 거잖아. 맞아? A 안에서의 B를 바라보겠다는 거잖아. 그럼 잘 봐. 이미 A는 시행이 된 거야. 봐봐, 봐야지. A는 이미 시행이 된 거야. 그럼 A는 시행됐어. A가 뭐였지? 당첨제비 하나 뽑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규빈아, 당첨제비 하나 뽑았으니까 여기 이제 몇 개 남아야 돼? 3개 남겠죠. 여기에서 뭐를 뽑을 때, B를 뽑을 때 확률을 보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B가 당첨제비 뽑는 사건은 몇 분의 몇이 되겠어, 규빈아? 9분의 몇이야? 3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되겠지.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B의 사건이라는 거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의 교집합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사건 A도 발생하고 요 새끼도 발생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둘이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죠.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그치? 자, 그렇게 되면 계산했을 때 몇 분의 몇이야? 15분의 2가 되겠죠? 아니면 봐봐, 덧셈 정리로 갈 거면 이렇게 가도 돼. 이 조건 법률이 A분의 교집합이잖아요. 그치? 그럼 A 사건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둘이 곱하는 거죠, 결국. 그쵸? 그렇기 때문에 15분의 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55번도 보겠습니다. 355번. 자, 지금 355번 보면은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있다고 해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미안, 4개. 자, 근데, 자, 임의로 2개의 공을 차례대로 꺼낼 때 모두 검은색 공을 꺼낸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준영아, 내가 첫 번째 검은색 공 꺼냈어.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그럼 이제 몇 개 남아, 여기? 3개 남겠죠, 그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독립이라고 부르죠, 그쵸? 종속이라고 부르죠. 영향을 주니까,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검은 공 뽑기에서 어떻게 되겠어? 5분의 몇만큼? 3만큼. 이거 2개 곱해주면 되겠지. 규빈이 괜찮니? 자, 그럼 둘이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0분의 12가 되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네, 표기해주세요. 자, 넘어가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사건 A, B가 독립이라고 돼 있죠. 사건 A하고 B가 독립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건 A하고 이 사건 B가 독립이면은 사건
사건 A 곱하기 B 했을 때 교집합이 반드시 된다고 했죠. 맞아? 이게 독립판정법이라고 했었죠. 자, 근데 지금 뭐 A랑 B가 각각 나와 있어. 이 새끼가 2분의 1이고요. 준영아, 사건 B가 몇 분의 몇이래? 3분의 1하고 돼 있어. 그럼 이거 인해서 우리가 교집합 구할 수 있겠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겠죠. 독립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몇 번 구하래? 사건 B바 A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규빈아, 아까 내가 알려줬던 그 독립의 성질 중에 두 번째가 뭐였어? 만약에 두 사건이 독립이면은 A를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했었지. 왜?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그치? 그럼 얘가 사르르르 사라지면서 결국 누구랑 똑같은 거야? 사건 B하고 그냥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야, 그냥? 방금 3분의 1가 됐다. 그럼 2번도 바로 나오는 거지.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A바 B라고 돼 있잖아. 그럼 준영아, 얘가 또 독립이지, 그치? 그럼 뒤에 있는 이 새끼가 또 사르르르 없어지니까 몇 분의 몇이 돼요? 2분의 1하고 사건 A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8번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흰 공 4개 있대. 자, 그 다음에 검은 공 지금 몇 개 있다고 돼 있어요? 6개 있다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의 공을 차례대로 꺼낼 거다? 2개의 공을 차례대로 꺼낼 거다 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그럴 때 첫 번째는 흰색, 두 번째는 검은색을 꺼낼 거다 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자, B바 A 구하라고 돼 있죠.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자, 준영아,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A가 흰색 공을 꺼냈잖아. 그치? 그럼 여기 몇 개 남아? 3개 남죠. 그쵸? 규빈아, 그 다음에 사건 B의 뭐를 구하라고? 확률을 구하라고. 맞니? 자, 그럼 얘는 전체 몇 개 중에 9개 중에 몇 개가 돼? 3개가 되니까 답은 3분의 1 이렇게 정리되겠죠. 맞아요? 원래는 4개였죠?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사건 B를 구하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잠시만. 맞다. 사건 B가 검은색 공 꺼내는 거였지, 얘들아. 그치? 미안. 이거 9분의 6이죠. 요? 그럼 3분의 2. 괜찮니? 쏘리. 검은 공 뽑는 거였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그냥 사건 B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냥 사건 B. 그냥 사건 B. 자, 그럼 봐봐. 그냥 사건 B 구해보도록 할게. 자, 물어볼게. 준영아, 이거 A 그냥 스르륵 지워버려도 돼? 그건 아니죠. 왜? 독립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얘는 B를 정확히 구해야 돼. 그러면 그냥 사건 B라고 하는 거는 A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B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대로 다 봐야겠죠. 맞아? 자, 그럼 사건 A가 뭐야? 지금 10개 중에 흰 거 4개 뽑는 거고 남아있는 3개 중에서 얘는 어떻게 돼? 9개 중에서 6개 뽑는 게 B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곱해야지 얘는.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90분의 24가 될 거고요. 얘를 6으로 나누게 되면 15분의 4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 규빈아, 만약에 얘가 독립이라고 하면은 A가 사르르 없어지면서 얘랑 똑같아야 되죠. 근데 지금 얘하고 얘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얘네 관계는 서로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 답은 종속인 거야. 3번 답은 종속이 되겠죠. 자, 359번부터 366번은 이제 독립판정법 이용해서 문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367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67번 보니까 첫 번째 명중률이 0.71 사격수, 명중률이 0.82 사격수가 있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한 발씩 각각 쏘았을 때 A랑 B가 모두 표적을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준영아 뭐 하면 돼? 둘이 곱하면 되겠죠? 맞아, 규빈아? 둘이 곱하면 되겠네? 0.5가 돼? 56 이렇게 되겠죠? 네, 좀만 쉬었다 할게요.